원고에 없는 자유 프리토킹. 또 우리가 제일 기초가 걱정되는 의심스러운 낙연이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네. 자, 우리 낙지가 일단 우리 낙지. 네, 뒤로 밀렸어요. 네. 뒤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 매우 삐져 있는데 네. 조중동이 갑자기 정세균하고 김부겸을 묶어가지고 네. 3명의 16선 전 총리들이 앞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디에서도 없는 시나리오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서 이 16선이 0.5선인 이재명 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래야 이재명이 일선퇴전하고 이 새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보다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개구라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싫어. 이런 기사가 나지. 아니, 왜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려고 하죠? 아니 이거는 당원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민주당이 쓴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언론이 네.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헤드라인은 민주당 통합위에서 새 총리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이라면서요.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지도부 우리 뻔히 알잖아요. 누구요?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부 안에. 그런 말 할 밀정은 있긴 있죠. 근데 밀정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밀정도 지금 지 선거 앞두고 이낙연이랑 거리 두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어느 누구의 어떤 당원이나 지지자도 이건 절대 원하지 않는 그림에 아니 뭐래 우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를 목이 터져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들려 니들 얘기를 하는 거야. 16선 지지율을 다 합쳐도 5%가 안 돼. 5%는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3%도 안 돼,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니들 셋이 뭉친다 그러면 서로 표를 갉아먹어갖고 네. 셋을 합쳐가 아니라 셋이 뭉치면 3%도 안 되게 더 떨어져. 더더욱 저기 이낙연이 여기 껴있으면 안 되지. 염치가 있으면 지난 대선 때 네가 뭘 했는데 그리고 네 가장 측근이 윤석열한테 넘어간 변절자 아니야. 대놓고 스파이 짓 하고 대놓고 변절한 네가 무슨 여기에 낄 자격이 있다고. 지금 이낙연 측근이 대장동 사건을 제보했다라고 하는 기자의 폭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어디선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했겠죠?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파악해 보겠다고 했잖아. 파악했나? 파악했대. 파악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제보를 받았겠죠라는 게 답이에요. 라디오에 무슨 나와서 소리야. 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좌관도 네.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어려운 내용을 정치 보좌관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진짜 구체적인 조사 내역부터 실명부터 구체적인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직접적인 의원도 아닌 보좌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빨대가 누구겠냐는 거지.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기를 검찰에서 검찰 쪽에서 빨대가 아니면 이러한 세밀한 내부 조사 정보들이 제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검찰이 보좌관한테 준 거고 보좌관 시기가 지방지에다 터트린 거고 이거를 전국지에 받았어 갖고 순식간에 이거를 이슈로 만들었다는 거야. 즉 검찰은 이낙연을 돕기 위해서 이 대장동 캐비넷을 자기들한테 돌아올진 모르고 이걸 뚜껑을 깐 거지. 뚜껑을 까서 이걸로 해갖고 이재명을 주저앉힐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덮으면서 이재명도 무너뜨리고 대장동도 그냥 바람으로만 그치게끔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져버리는 바람에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까발려가지고 윤석열이 대선에 이걸 이용한 거고 이낙연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당 안팎에서 제공하면서 결국은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썰도 있잖아요. 뭐 이재명 측하고 이낙연 측하고 이제 그 대선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선가 이제 다 이제 사실 싸우면 그 다음에 다 없어지잖아요. 다들 취하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없던 일을 합시다 하니까 이낙연 쪽에서 이걸 거부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 당시에 또 썰입니다. 이낙연 측의 계산은 뭐냐면, 자, 대선에서는 그 대선 후보에서는 졌지만, 이대로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기득권을 잃게 되니, 일단 어떻게든 이재명을 떨어뜨려가지고 윤석열을 정권을 하게 한 후에 2년 안에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정권을 되찾아 온다라고 하는 플랜으로 대선에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국짐 싫어요. 나는 원래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친하고 난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했잖아. 라고 했던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온 썰이 최은순 친구, 그러니까 엄마 친구 얘기가 맨날 그놈의 집에서 낙연이랑 한길이랑, 그리고, 철이, 양정철이랑 서희서 그렇게 뻔질나게 살다시피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윤석열과 그쪽 그룹들은 그 시절에부터 이미 정치적인 동지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부터 윤석열을 어떻게든 그 안에 핵심 검찰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밀어넣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네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털어가지고 지네들 맘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윤석열을 반탁하기로 이미 그때부터 이낙연과 김한길과 양정철을 비롯한 세력들은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걸림돌이 누구였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은 그때부터 윤석열을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조국 장관이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 그래서 조국이 눈에 가시가 된 거고 조국하고 대립을 불사해가면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성맹세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앞뒤에서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검찰개혁 제가 잘한다니까요 얘기해놓고 충성맹세하고 올라가서 처음 한 일이 조국 장관 몰아내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캠프에서 있던 사람들,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파악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이낙연이. 대장동 최측근, 제보자 최측근. 이거를 후보 오케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캠프에 하루만 있어도 이거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거. 왜냐? 이런 거를 제보할 때는 계산이 다 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 맘대로 한다? 지 맘대로 하다가 혼자 깜빵 가나? 같이 가는 이런 큰 일을 최측근이 자기 후보 모르게 한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돼. 이거 정치 아는 사람들은 이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낙연이 김부겸하고 이재명 따로 만나는 거, 정세균 만나는 거에 대해서 겁나게 촉각을 들이세우면서 왜 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둘이 이걸 만나고 있어? 라고 불만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속보가 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김부겸, 정세균과 함께 공동선대위를 꾸린다라고 하는 실제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 이낙연은 날려버린 상황에서 김부겸한테 영남권을 주고 정세균한테 호남권을 맡긴다는 결국 정세균과 이낙지가 호남권에 대한 헤게모니를 서로 가지려고 툭탁툭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지 너는 버리고 정세균한테 당신이 그럼 호남 관리를 해 호남 쪽에 있는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나눠서 가져주시오. 그리고 김부겸은 어차피 영남 출신이니까 영남은 열세 지역이니까 당신이 맡아서 영남권을 선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뉴스토마토 단독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남 김부겸, 호남 정세균, 수도권 이재명 삼각편대를 구성하게 된다고 치면 호남은 어차피 이길 거예요. 호남은 이길 거고 호남은 이재명 대표가 힘쓰지 않아도 충분히 말하자면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민주의식이 가장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의 탈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영남 안에서는 어차피 열세 지역인 상황에서 이재명 단독으로 영남과 수도권을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압승을 인천 지역구를 내려놓고 지휘하시더라도 수도권 압승을 다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면서 김부겸이 얼마나 진심으로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영남 안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새로운 승리를 걷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20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규모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낙지는 아웃이 됐다는 거야, 이걸로써. 그러니까 신당을 하든 1월 15일까지 시간을 주든 말든 이낙지한테 줄 수 있는 호남 기득권이나 공천 관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야, 낙지야. 그럼 빨리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안철수한테 가갖고 김한길하고 힘을 모아. 그래서 국진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 그래서 국진당 호남 공천을 맡아, 네가. 비대위원은 가면 되겠네.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람이 없잖아. 이 기회에 호남 공천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시라고, 국짐으로. 재밌게 됐네요. 그래서 이 제안이 있을지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 제안이 만일에 있어서 이게 바라진다고 하면 네. 개혁은 개혁대로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뭔가 지금보다는 힘을 더 보태면서 민주당이 화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일종의 신호탄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지금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낙연의 고향인 그 전남 지역에서도 완전히 이게 빠져있는, 완전히 이낙연에 대한 인지도 지지도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또는 한동훈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봐봐, 결국 이낙연은 이런 놈이었어. 이래서 우리가 당한 거야 라고 하는, 말하자면 저쪽에 가면 우리 쪽에 있는 허물을 씻어둘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지. 그동안의 민주당의 과거가 이낙연 하나의 배신 때문이었구나, 저게 모든 수박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걸 안 받아들여, 김부겸 정책이 나 못하겠는데, 나 안 하고 그냥 나 따로 할래 라고 하거나 나는 이낙연이랑 같이 갈래 라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예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사를 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선택은 이러한 제안을 해보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선거제도의 병립형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서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진영 안에서도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가도 저는 다 지원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만일에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워낙 월등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의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좀 더 쉬워지겠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또는 당내에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동안에 정치적 약속을 지키네 안 지키네라는 부분에서 혹시나 연동형으로 유지가 되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는 현재 용해인 신당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심판당을 하셨던
송영길 송영길 대표, 구속된 송영길 대표의 어떤 남아있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조국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보탠다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추미애 대표라든지 지금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또 하나의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민주당이 흡수할 수 없는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준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립형으로든 연립 형태로 가든지 간에 그 규모의 문제이지 우리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하고 맞설 수 있는 훨씬 더 중도 인사들이라든지 민주 인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마저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양손에 어떤 칼을 들더라도 양쪽에 있는 칼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칼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로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왜? 쟤네들은 김건희 방탄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선거 구도 안에서 지금 현재 내일 당장의 선거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민주당의 승리, 민주진영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있는 4개월여의 시간 동안 얘네들이 무슨 수작, 무슨 공작을 꾸밀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수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 역공격, 이걸 통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거개혁, 공천개혁, 그리고 전체적인 경선, 이 원칙만 지켜나가면서 선거 전에 지금 있는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밀어붙여 준다고 치면 지금 이낙지나 수박 내덩어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분란, 계파 갈등, 미미한 수준 안에서 진압돼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낙지도 이제 그 수명이 변수입니다. 사실상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서 없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안을 김부겸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정세균은 호남권 공천 공관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인 거고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낙연이 손을 잡고 나중에 이준석과 안철수와 함께 빅텐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제안을 받는 게 최소한의 명분과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반대의 선택을 한다고 치면 낙지와 함께 같이 매장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